시작해봅시다. 우리 오늘 이제 세 단원 파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파동 한번 봅시다. 근데 페이지 몇 페이지야?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봐봐. 여기 보면 파동의 성질이라고 좀 해봅시다. 파동이 뭘 거냐? 우리가 이제 파동 그러면 웨이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원에서 매질이 진동을 통해 가지고 뭐만 에너지만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파원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야. 파원에서 최초. 그러다 보니까 파원에서 주는 애가 이제 한 번 줬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진동수라는 게 나와요. 프리퀀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이제 물결파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물결파 갖다 놓고 진동자로 물을 통통통통통통 건드려주고 통 건드리고 통 건드리고 그때 한 번 건드리면 변하지 않는 거는 처음 줄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물결이 가다가 깊은 물이나 얕은 물을 만나면 매질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속력이 달라져서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파동에서는 뭐가 일정하고 뭐가 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원에서 한 번 준 에너지원은 그죠? 진동수가 일정하거나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한 2배의 진동수를 줬다, 또 다른 진동을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진동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 변하는 과정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뭘 변화를 주고 뭐를 일정하게 하는지가 파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정의는 파원에서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 매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매질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얘기해요. 이런 매질도 있고요. 이제 뒤에 가면 미란 매질하고 소환 매질에 대한 표현이 나와. 이거는 매질의 상태가 아예 달라지는 거거든요. 매질의 상태가 똑같은데 만약에 기체 상태인데 미란 매질이 있고 소환 매질이 있는 거야. 액체 상태인데 미란 매질이 있고 소환 매질이 있고 또는 액체에서 고체로 들어갈 때도 있고 고체에서 액체로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란 매질, 소환 매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얘는 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에 따라서. 속력이 느려지면 우리는 그걸 미란 매질이라고 하고 속력이 빨라지면 소환 매질이라고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매질들이 있는데 그 매질의 진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지. 저쪽에서 천둥이 꽝꽝 쳐요. 이쪽에서 유리창이 막 흔들리잖아. 저쪽에 천둥 칠 때 그 에너지원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그 오는 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라?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만 전달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여기 이제 뭐라고 할까? 채찍이라고 해요. 채찍 뭔지 알죠? 이렇게 쫙 하면은 자 봐봐. 손잡이에서 에너지원을 쫙 줬어. 참고로 여기다가 리본을 하나 묶어봅시다.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얘는 누구하고 비례해요? 약간 진동수하고 비례하지. 그래서 세게 휘둘렀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채찍 줄이 쫙 이렇게 가죠.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그래갖고 여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쫙 때리는 거죠. 아파요. 상처도 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리본이 와서 때렸니? 아니죠. 리본은 선생님이 리본을 고정시킨 이유가 위아래로 진동만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줬던 애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때리던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파원에서 주는 에너지원이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만 전달되는 현상. 우린 이걸 파동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치? 그래서 파동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규명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야. 파동의 성질이 4가지가 있어. 물리학 1에서
이 파동의 성질 네 가지를 어떻게 규명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오늘 해야 될 일이야. 뭐 있어요? 반사가 있어. 그 다음에 굴절이 있어. 그 다음에 회절이 있어. 그 다음에 간섭이 있어. 이렇게 네 종류의 현상이 있다. 반사, 굴절. 오늘은 여기 굴절까지만 할 거야. 우리가 반사 그러면 reflection 이렇게. 그 다음에 굴절 그러면 refract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단어들이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회절 그러면 diffract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간섭 그러면 뭐요? 방해하는 겁니다. interference 이렇게. 영어 단어로도 좀 알아봅시다. reflection 반사, refraction 회절. 그 다음에 diffraction은 뭐예요? refraction이 굴절, diffraction이 회절. 그 다음에 interference가 간섭.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반사와 굴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우리 입자성 파동성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예요. 입자성 파동성. 자 어때? 여러분들 봐봐. 반사 굴절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분필을 여기다가 칠판 반사면이라고 하면 여기다 한번 던져볼게. 이거 입자잖아요. 알맹이잖아요. 알맹이 있잖아요. 여기다 던져. 반사되죠. 여기까지. 반사되잖아. 자 부딪혀서 어떻게 돼? 반사되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 돌멩이를 물속에다 던진다고 해봐. 물속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 탁 하다가 꺾이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굴절이지. 그러면 빛도 여기다 쏴봐. 빛은 여기다 쏘면 어떻게 돼? 튕겨 나가지. 반사. 빛도 물속에다 쏴. 꺾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반사고 물속에다 쏴가지고 꺾이는 건 굴절이잖아. 그러니까 반사 굴절은 지금 알맹이 성질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빛으로도 여기다 쏘면 반사되고 물속에다 쏴도 굴절되잖아. 그 굴절 현상도 자 빛도 이런 현상을 갖다 놔는 거지. 자 알맹이 입자도 반사 굴절을 다 일으키더라. 그 다음에 빛도 반사 굴절을 다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파동을 연구하는 사람들 무조건 입자성 파동성이 굴절하고 반사에는 다 적용이 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절하고 간섭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예요? 주로 파동성의 전유물이었어. 파동성의 전유물. 회절은 뭐냐면 장애물 뒤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장애물 뒤편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합니다. 간섭은 얘네들이 퍼져나가면서 옆에 있는 파동하고 겹쳐갖고 서로 방해를 일으키면서 상쇄되거나 보강이 일어나. 같은 파동이 만나면 더 커져. 반대 파동이 만나면 상쇄되거든. 니네 지금 쓰고 있는 이거 콩나물 이어폰 있잖아요. 그 성능 좋은 것들은 이제 어떠냐면 거기 마이크가 달려있어. 그럼 속에 그래서 외부 소음을 측정해갖고 그 소음하고 반대되는 방향의 파동을 내뱉어버려요. 그럼 바깥에서 오는 소음을 차단해버려요. 오롯이 음악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 소리가 아주 선명합니다. 외부 소음이 안 들리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간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강 간섭, 그 다음에 상쇄 간섭 이런 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 다음에 회절 같은 경우는 장애물 뒤편까지 이렇게 슬릿이 있으면 파동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장애물 뒤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요. 슬릿이 여기 있는데 이 뒤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런 걸 우리는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전부 다 뭐였어요? 파동성의 전유물이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얘가 이제 뭐도 있더라? 입자성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파동이라고 하는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이 전부 다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다 갖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지. 물질은 파동성하고 이중성의 입자성의 이중성을 갖더라. 물질은 파동성하고 입자성의 이중성을 갖더라.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다? 전자다. 우리 그동안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입자라고 생각했잖아. 입자 맞아요. 100% 맞아. 그런데 전자가
워낙 작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자가 핵 주변을 이렇게 돌더라는 거예요. 파동의 형태로 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입자의 성질도 있지만 파동의 성질도 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갖더라. 그 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 전자 현미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광학 현미경보다 전자 현미경이 1000배, 10,000배 이상 해상도가 좋아. 근데 우리 생명기구학 시간에 배웠잖아. 미토콘드리아나 뭐 리보솜, 소포체 이런 전자 현미경적 구조라고 얘기했잖아. 광학 현미경으로는 우리 식물세포 이렇게 하면 핵밖에 안 보여. 근데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리보솜, 소포체 이런 세포 미세 구조들은 다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 전자 현미경으로 그렇게 해상도를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전자가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입자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거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최종적으로 파동에 대한 거를 쭉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파동의 기본적인 것들부터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반사하고 굴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거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가더라. 자, 그럼 파동의 성질 한번 볼까요? 자, 칠판 지우개 좀 주세요. 파동의 기본이라는 표현을 좀 한번 써볼게요. 자, 파동의 기본.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길이로도 나올 수 있지. 선생님이 귀찮아서 그냥 그래프를 한 목에다 다 그린 거야. 원래는 따로따로 그려야 되는 거다. 여기는 이제 y축 뭐가 되는 거야? 변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여기를 마루라고 얘기해요. 용어를 좀 알아봅시다. 다음 여기를 마루라고 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골이라고 하고 여기를 골이라고 해요. 요 마루에서 여기 마루까지 여기에 이제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T라고 합니다. 시간이죠. 이게 한 번 파동이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나오니? 길이가 나오지.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람다라고 얘기했죠. 파장, 웨이브랭스 이렇게 파장. 근데 바지의 길이를 뭐라고 해서? 기장 이렇게 해요. 바지 기장이 길어요 뭐 이런 얘기하잖아. 그 장자를 쓰는 거예요. 파의 길이가 파장이야. 그래서 길이는 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기, 그 다음에 주기는 시간, 파장.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파동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면 야, 니네 알잖아. 성격은 빠르기잖아. 빠르기 어떻게 되죠?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이제 파동의 속력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거리. 파동의 시간은 얼마였어? 주기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길이니까 거리니까 파장 이렇게 쓰죠. 됐어?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진동수가 나와요. 중요하다고. 진동수는 F 이렇게 쓰는데 우리 얘를 프리퀀시 그래서 F라고 쓰는 거야. 진동수는 1회 1초 동안에 왕복 또는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동의 진동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초 동안에 왕복하는 횟수 또는 진동하는 횟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주기는 우리가 T라고 나타내는데 이거를 T올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는 얘는 1회 진동 또는 왕복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고 얘는 횟수지. 그래서 우리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쓰기는 HZ라고 써. 읽을 때는 헤르츠라고 읽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자, 얘하고 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 이렇게 되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더라라고 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겠지? 1초 동안의 왕복하는 횟수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결국 둘 곱하면 1이야.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얘를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될까? t분의 1이 f니까 f 람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식이 이제 뭐 중요한 식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 쓰자. 비어있네. v는 t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f 곱하기 람다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식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 돼요. 오히려 두 번째 식 여기에서 잘 봐봐. f 람다가 훨씬 작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v는 f 람다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f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속도가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이럴 때 진동수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 나온 김에 한번 써줄게. 쓰나미라고 하는 지진의 일. 지진의 일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고요해지다가 물이 쫙 빠지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막 바닷가로 나가지. 그런데 갑자기 물이 그냥 덮치는 거야. 이게 지진의 일이고 그거 막 쓸려 나가는 거야. 엄청나요. 막 10m 되는 높이에 물들이. 그래서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막 밀려오면 위험할 것 같지 않지만 어때요? 사람이 부력이 약하잖아. 물에 떠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막 밀려오다 보니까 어때요? 집들이 막 부셔지고 나뭇가지 막 그러니까 나뭇가지 같은 데 막 찔려가지고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거야. 되게 위험한 거야. 이 지진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가 바로 저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진의 일은 이런 거지. 이제 해안이에요. 물이야. 바닷물이야. 해안가가 이렇게 있지. 바다 속이야. 여기는 이제 얕은 바다지. 해안가. 여기는 이제 깊은 바다지. 이렇게 돼. 그러면 지진이 이 깊은 바다 쪽에 이 땅덩어리에서 여기서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요. 우왕 일어났어. 그래서 여기에 얘가 훅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에너지의 F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진동수가 일정한 상황이야. 이렇게 일정한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땅덩어리가 훅 꺼져버리니까 이 깊은 바다 쪽에 있는 물이 이 부분을 채우려고 이걸 보충하는 행위다. 그래서 보류라 그래. 보류가 일로 들어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파도가 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큰 파도가 이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파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물결파잖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물결파의 속력은 얘가 깊은 물이 속력이 훨씬 더 빨라요. 그 다음에 뒤 얕은 물이 속력이 느리다 생각해요.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 소환매질이라고 얘기해. 얕은 물을 느리니까 미란매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물결파의 특징이야. 그래서 물결파가 어떻게 된다? 깊은 물이,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 보니까 물결파는 훨씬 더 이걸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밀도가 큰 경우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얘가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될까? V는 F 곱하기 람다라는 식을 써보자. 여기는 V는 F 곱하기 람다라고 써보자. 그러면 지금 봐봐. 뭐가 일정한 거야? 둘 다 F는 일정한 거지. 여기도 일정한 것이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도가 어떻게 빠르다고 했지?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파장이 길죠? 자,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파장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느려진다 했지?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똑같은데 파장이 짧아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파도라고 하는 건 어떠니? 밀려왔다 밀려가야 되는데 밀려왔는데 갈라 그랬더니 또 와. 계속 겹치. 그래갖고 집체만한 파도가 오고 이게 쓰나미야. 지진의 일. 그러니까 지진의 일의 원리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진이 꽝 일어났을 때 그때 F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깊은 물하고 얕은 물의 속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파장이 달라져요.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칠만한 파도가 와서 피해를 주더라라고 하는 게 쓰나미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니네가 파동의 기본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V는 F 곱하기 람다라는 식이 1차로 제일 중요한 식입니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이렇게 풀립니다. 간혹가다 문제 풀다 보면 얘가 뭐예요? T분의 람다가 없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F하고 T하고의 관계는 서로 역수가 나요. 요 정도 알면 돼요. 됐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파동의 기본 그러면 주로 다루는 게 이런 건데, 니네들한테 시험 때 또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내질의 이동에 대한 얘기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를 좀 해볼게. 여기서 공식을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질의 진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사실은 이제 물결표 같은 경우는 진동이 위아래로만 일어나는 거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얘네 공놀이 하다가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못 같은 데 공 빠뜨려 본 적 있냐? 없니? 그럼 사실은 거기 하면 이제 다리 걷고 주스러 가야지. 그걸 우리 막 돌멩이 같은 걸로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맨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그런 동요도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잖아. 그래갖고 물결이 쫙 퍼져나가서 누나 손등을 간지럽히는 거예요. 무슨 곁에도 아니고 누나 손등을 간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퍼져나가긴 해요. 그런데 물방울 입자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회전해. 이런 거 알지? 니네 그래서 배를 갖다가 이동시킬 때 물의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배를 이동시키는 원리는 누구예요? 돛을 달아가고 바람이 밀어가고 바람에 의한 마찰력으로 가는 거지, 이게 파도가 쳐가지고 가는 건 아니야. 파도는 계속 이렇게 삐글삐글 돌아요. 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 바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계속 삐글삐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질은 어떻게 된다? 이런 파동 같은 경우는 진동만 할 뿐이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게 매질은 진동만 한다. 그런데 누가 이동해?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매질의 진동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여기에 이제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Y 방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이런 파동이 있다 해봐. 우리 이런 파동을 뭐라 하죠? 이런 파동을 뭐라 그러죠? 펜타라고 하죠. 펜타는 뭐죠? 진행 방향하고 이렇게 표현하자니 진동 방향이 수직이다. 이런 애들을 횡파라고 하잖아. 어떻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걸 횡파라고 하잖아. 진행 방향은 저쪽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데 위아래로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흰색의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이 파동이 진행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에 P점하고 여기에 Q점이 있단 말이지. 저 P점하고 Q점이 지금 현재 상태에 흰색 파동 위에 올려져 있어. 근데 이게 플러스 X 방향으로 간대.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 따지기가 좀 쉽진 않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X 방향 시간이라고 한다고. 시간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내가 평행 이동을 조금씩 시켜볼 거야. 각 점들을. 그건 쉬워요. 그렇게 하면 쉬워. 이 점을 난 여기다 평행 이동 시킬 거야. 이 점을 여기다 평행 이동, 이 꼭지점을 여기다 평행 이동, 얘는 여기다 평행 이동 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 시키고 얘는 여기다 평행 이동. 그럼 이걸 갖다 연결해 보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얘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흰색 파동이었던 상태에서 그때가 0초야. 뭐 0. 몇 초 후에 빨간색 그래프로 이동해 가는 거야.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매질은 어떻게 되겠니? 얘가 요쪽으로 가겠지.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P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Q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이거 따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 이거.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똑같이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P점은 내려와야지. Q점은 올라가야지. 전혀 정반대로. 결국은 얘가 일로 가나 절로 가나 P점하고 Q점은 계속 그 자리에서 이짓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이짓하고 있는 거야. 그 점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말이니? 자,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은 금방 맞추긴 하는데 내가 이거 시험 실제 나오는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런 현상이야. 이런 현상인데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P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근데 시작해갖고 진행하는데 얘가 플러스로 증가하고 있어. 여기서 플러스로 증가하는 거잖아. 위로 올라가는.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빨간색 그래프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되냐?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이너스로 떨어져. 그럼 얘는 어떻다는 거야? 마이너스 X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에 대한 얘기, 다음 단계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그 한 점을 정해놓고 그 한 점이 지금으로부터 플러스로 갈 거냐 마이너스로 갈 거냐를 또 그래프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매질의 진동에 관련된 얘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매질의 진동에 관련돼서 이제 이걸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P파하고 S파 니네 배웠잖아. 횡파하고 종파. 니네 아까 횡파 얘기했지. 횡파는 이렇게 가는 거고 종파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 이거 어디서 배우지? 중학교 때 지진파에서 배우잖아요. 지진파 이 P파는 뭐 이렇게 되고 S파는 횡파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물결파, 그 다음에 전파, 전자기파는 다 이거야. 횡파야. 소리는 종파야. 그래서 그런 파동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얘네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어. 처음 들어보죠? 오실로스코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냐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 우리 주들이 병원에 가면 가봤을 거야. 그냥 일반 병실도 있지 않냐. 이렇게 환자들한테 뽑아갖고 심전도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는 심장폭동 소리, 이 심박 소리를, 이거 음파잖아. 구구 이거 뛰는 거, 또는 심전도라 그래갖고 정기적인 심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소리를 내잖아. 붕붕 뛰는 거를. 소리는 뭐예요? 음파잖아. 종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 근데 분명 우리 그림에서 뭘로 나와? 이렇게 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서 띠 이렇게 하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위아래로 바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파를 횡파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바꾸더라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횡파가 이렇게 있잖니. 횡파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 거냐면 자 여기가 플러스 y고 마이너스 y인 거잖아. 이쪽으로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화살표를 3개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화살표를 3개만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3개만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똑같이 선생님은 이게 지금 횡파잖아. 종파로 한번 바꿔볼게. 종파로 바꿔볼게요. 플러스 x는 플러스 y는 플러스 x로 바꿀 거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얘는 지금 플러스 y니까 여기다 라인 하나 그려볼게. 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를 플러스 쪽으로 눕히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저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렇게 눕히면 되는 것이지. 이쪽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맞아요? 얘는 이쪽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파동이 몰리죠? 그래서 이걸 용수철처럼 한다고 하면 용수 여기가 몰리죠. 여기는 듬성듬성하지? 여기 몰리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 밀이다, 여기다 밀이다, 여기 가운데는 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밀에서 밀까지는 우리는 한 파장이다 이거. 위에 한 파에서 이것도 한 파장이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y를 플러스 x로 바꾸고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여기가 몰리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종파에서는 저기가 밀이고 여기는 소고 여기가 밀이고 밀에서 밀까지 우리는 한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종파에서 횡파로 바꿀 때는 반대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려놓은 밀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놓은 다음에 얘가 플러스 x구나 얘 마이너스 x구나 그러면 플러스 x를 플러스 y로 세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운 거를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럼 횡파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원래는 이제 수학적인 방식이 있어요. xy를 바꾸는 거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쉽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심장박동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소리를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서 이게 뛰고 있구나라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소리니까 이대로는 이건 전문가만 볼 수 있지. 일반인들 볼 수가 없죠. 그치? 근데 이걸 갖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심장이 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횡파를 종파로 바꾸고 종파를 횡파로 바꾸고 플러스 x는 플러스 y로 바꾸는 거예요. 플러스 y를 플러스 x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올린 부분이 밀이고 벌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매질의 진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의 기본이 이게 파동의 기본.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아까 이런 경우 니네가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쓰나미 같은 경우는 지진이 꽝 일어나서 진동수가 일정한 상황에 물의 높이가 달라서 물의 깊이가 달라서 파동의 속력이 즉 매질이 달라져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니까 뭐예요? 속도가 달라지고 파장의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물결파로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니네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이제 물이 차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지금 이 두께는 물의 두께는 똑같잖아. 똑같다고 해요. 이게 똑같으면 그리고 물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력이 얘는 이게 있죠. 물이 매질이 똑같잖아. 이런 경우는 뭐야? 속력이 일정한 거야. 속력이 일정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제 막대기로 우리는 진동자라고 하는데 얘로 F라는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옆모습에서 보면 그럴 때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파장이 람다겠지. 왜? V는 F 곱하기 람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지. 얘는
그래서 F라는 진동수를 주면 람다라고 하는 파장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진동자를 바꾸는 거지. 다른 진동자로 이제 이번에 EF를 때리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얘가 둥둥둥둥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 파장을 계산해 보니까 람다 프라임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봐봐. 여기다 이제 자 매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V는 늘 일정한 거지. 그리고 여기를 내가 EF로 때린 거지. 그럼 람다 프라임이 돼. 람다 프라임은 얼마가 돼? 아 2분의 람다가 처음부터 파장이 반으로 줄어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파동 문제는 파동의 일반적인 이 V는 F 곱하기 람다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하는 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이렇게 진동수가 일정한 경우에 매질이 달라져서 속도가 달라져서 파장이 달라지는 경우. 이번에는 매질은 그대로여갖고 진동수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진동수를 바꿔가지고 파장이 변하게 만든 이런 경우. 이게 명쾌하게 우리가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뭐가 변했는지 볼 수 있어요. 식은 똑같이 V는 F 곱하기 람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일단 여기까지는 필요해요.